1500년대 16세기 서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건은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입니다. 그건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면제부, 면벌부도 여러분 잘 아시고, 가톨릭의 부패와 그다음에 이제 개신교가 결국은 이제 개혁해서 나갈 수밖에 없었던 분위기를 이해하시죠?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는데 거기 이제 개혁은 거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쯔빙그르라든가 그다음에 또 영국의 국교회라든가 그다음에 그 쯔빙그르의 후계라고 할 수 있는 장 칼뱅의 그 개혁,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1517년에는 이제 독일에서 여기서 제가 독일이라고 그냥 얘기하는데, 그때는 국호가 이제 루터는 누가 그냥 죽여버려도 되는 그런 이제 사람이 된 거죠. 루터의 전공은 이제 그 법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법률 전공하면은 또 요새 서울법대 이렇게 이해하실 텐데 그것이 아니고, 그 당시 법대라는 것은 교회법입니다. 교회법 전문가죠. 전공이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영국에는 이제 그런 가톨릭의 부패 이런 것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헨리 8세가 원래 이제 그 형수하고 결혼을 했어요. 형님이 먼저 죽어서. 그런데 이제 이혼하고 싶고, 그래서 에볼린이라는 이제 새로운 그 애인이 생겨가지고 이혼해야 되잖아요. 이혼을 하는데 이혼이 안 되죠. 당연히 그 로마 그 가톨릭에서는 이혼이 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순전히 이제 이혼하고 하기 위해서 로마 가톨릭을 이제 뿌리치고 자기가 영국 국교회 수장이 된 거죠. 자기 가톨릭의 교황처럼. 그래서 영국 국교회를 창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수장이 됐다고 해서 수장령을 발동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영국 국교회는 우리나라에 이제 그 성공회라고 들어와 있어요. 성공회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종교적인 이 교리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 그래서 가톨릭의 요소가 좀 많이 섞여 있고, 우리나라 성공회하고 우리나라 그 가톨릭하고 좀 구분하기 어려운 것도 이제 그런 것인데, 배경 대학으로는 서울 마포에 있는 서강대가 그 성공회하고 많이 연고가 있죠. 그리고 그네들은 이제 주교라고 그래요. 거기도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쯔빙그리는 그 스위스 쪽에서 열심히 개혁을 하다가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개신교 그러니까 종교개혁가들은 전부 다 그 가톨릭으로부터 엄청난 이제 핍박과 어려운 그런 도전을 받았기 때문에 쯔빙그르 사실 전사했습니다. 또 신국의 전쟁에 전사하고, 거기 이제 같은 일원이었던 장칼뱅이 이어서 이제 종교개혁을 했죠. 그래서 장칼뱅의 종교개혁은 1541년부터 출발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 유럽은 온통 이제 신국의 전쟁으로 난리가 난 거죠. 아마 상상이 가능할 거예요. 가톨릭 때 개신교라는 건 지금은 개신교가 엄청난 이제 하나의 세력이 됐지만 당시는 초기니까. 그리고 이제 이단자고 이제 특히 독일 쪽에서는 신구교 전쟁이 많았는데, 이제 독일은 이제 그 종교가 어떻게 되냐면은 영주가 어떤 신교든 또는 구교든 선택을 하면은 그 영주의 에하에 있는 모든 그 교회들은 신교 쪽이든 또는 구교 쪽이든 같이 일치되는 이제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독일 쪽에 그 많은 영주들이 개신교를 지지하는 영주들도 있고 해가지고 이게 세력이 어느 정도 된 겁니다. 신구교의 이제 그 세력 균형이. 그래서 1555년도에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종교 화의란 말은 화해 회의란 말이 준말인데, 종교 화의를 열어가지고 그 회의 이후로 이제 신구교가 전쟁을 하지 않고 각자의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러고 독일, 그러니까 신성 로마제국가 아닌 다른 것이에요.
그러고 그 독일, 그러니까 신흥 노마제국이 아닌 다른 이제 서유럽에서는 이제 여전히 신교에 대한 탄압이 심했는데 1581년도에 이제 네덜란드가 독립을 합니다. 그 네덜란드 독립은 이제 정치적인 독립 또는 뭐 민족적인 독립 또는 영토적인 독립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이제 그 개신교에 대한 독립이다 이렇게 개신교의 자유에 대한 신교 자유에 대한 독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그 네덜란드의 신교도들을 그 고이센이라고 그래요. 고이센. 그 대비에 이제 칼빈파니까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장로교파라고 해야겠죠. 영국에도 장로교파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도 장로교파인데 다 칼뱅의 후예들이니까 이름이 좀 달라요. 네덜란드에서는 고이센이라고 그러고 프랑스에서는 이구노라고 그러고 영국에서는 이제 장로교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고 이제 프랑스에서는 이구노라고 그러고 영국에서는 이제 장로교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1598년도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개신교를 이제 탄압하니까 그게 사실은 프랑스나 이런 데서도 좋은 일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신교들이 이제 뭡니까 핍박을 피해가지고 이제 외국으로 도망갈 거 아닙니까? 도망가면은 못만 가나요? 자기 뭐 살림도 가져가고 그 사람들 다 좋은 머리도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프랑스나 또는 기타 스페인 데서 그 신교를 핍박한다는 것은 국가 이익으로 봐도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프랑스 앙리 4세가 1598년도에 낭트 칙령을 발령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칙령은 이제 완전히 종교의 자유를 이제 신교의 자유를 허락한 거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 이구노가 이제 그 칼빈파인데 그네들도 이제 8년대 낭트 칙령을 발령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칙령은 이제 완전히 종교의 자유를 이제 신교의 자유를 허락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 이구노가 이제 그 칼빈파인데 그네들도 이제 남아서 신교의 자유를 누렸는데 그래봤자 또 앙리 4세의 그 후손 뭐 증손자가 되는 루이 14세 태양왕 알죠? 루이 14세가 나중에 또 그 할아버지의 그 낭토 칙령을 뒤집어서 다시 또 신교를 핍박했기 때문에 계속 그 뒤로도 신교가 네덜란드 이쪽으로 이제 빠져나서 그래서 루이 16세가 프랑스의 그 가장 그 절대주의의 정점을 달았다면 그 후로는 무너진 것이 뭐냐면은 결국은 신교 탄압이 국익의 국부 유출, 국가의 그 경제도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사람 빠져나가고 돈도 빠져나가고 또 그 사람들의 재능 다 빠져나가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 1500년대는 한국에서 이제 그 사화의 시대, 사화라는 것은 이제 선비들의 그 화를 말하죠. 그 제일 먼저 이제 무오사화가 있어요. 그 연산군 때인데 무오사화는 이 조우제문 그러니까 이 수양대군이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찬탈한 것이 마치 항우가 그 초평 항우가 의제를 죽이고 초패왕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는 그래서 조의제문 조문한다 의제를 조문하는 글 조의제문 그 사초에서 이제 그 찾아내 가지고 김종직 일파를 전부 그 숙청한 그래서 그 살인들이 완전히 화를 입은 것이 무오사화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갑자사화예요. 이것도 이제 연산군 때인데, 연산군 어머니가 원래 희생됐잖아요. 뭡니까. 왕궁의 서로 그 투기, 여인들의 투기 때문에 희생됐다고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그래서 그 연산군이 자기 모우가 희생된 것, 폐비 윤씨가 그 희생된 것에 대한 원한풀이를 보복으로 한 것이 이제 갑자사화죠. 그러니까는 그때 이제 그 자기 어머니 폐비를 주장하는 쪽에 선비들을 숙청한 것이죠. 숙청한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기묘사화예요. 기묘사화는 이제 중종 때 있었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조광조 일파, 조광조가 이제 개혁 정치를 하는데 너무 이제 과격하니까 그것을 이제 반발하는 세력들이 조광조를 이제 숙청한데, 이때 이제 유명한 거는 그 주초이왕, 조씨가 왕이 된다. 이 주초를 하면 이게 조자가 되죠. 조광조가 돼, 조자. 이 왕은 이제 이 왕 된다. 주초이왕. 이렇게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조광조 희생됐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을사사왕. 을사사왕은 이제 그 명종 때 있었는데, 이제 이거는 대윤과 소윤 싸움. 을사사왕은 이제 그 명종 때 있었는데, 이제 이거는 대윤과 소윤 싸움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인종의, 명종하고 인종이 원래 그 이복 형제인데, 인종은 뭐 1년도 못 채우고 이제 죽었죠. 그래서 명종이 이제 그 배다른 동생 명종이 왕위를 이었는데, 어머니는 문정왕후는 이제 명종이 모으고, 인종은 이제, 모으고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인종 애갓집이 대윤이고, 그 유님이, 그 다음에 그 명종 애갓집은 이제 윤원행 그 소윤이라 그래요. 같은 윤씨들인데, 그래서 이 대윤과 소윤, 유님 일파와 윤영 일파가 서로 싸운 거, 이렇게 해서 이제 소윤이 이겼죠. 왜냐하면 당연히 이제 명종이 왕이니까 대윤이 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을사사화가 패거리를 붕당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이제 당파 싸움이라고 그래서 나쁘게만 보는데 나쁠 것은 아닌 것이, 이게 이제 사색은 왜 사색이냐면은 동인이 있고 서인이 있어요. 당파가. 그 다음에 동인에서는 나중에 이제 남인이 있고 북인으로 갈라서요. 그 다음에 서인은 더 뒤에 이제 노론과 소론으로 이렇게 갈랐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게 사색 붕당이라고 그러는데, 네 가지 붕당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당파 싸움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 부정적으로만 가르쳤는데, 그건 아니고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민주당, 국힘당, 뭐 조국당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도 그러죠. 아, 이것이 무슨 그렇게 이념이 없지 않냐. 그냥 패거리지.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1600년대 가면 이것이 이제 애송싸, 뭡니까. 한국으로 이제 서로 겨루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념이에요, 사실은. 애송도 이념이고, 한국도 이제 이념의 뭡니까. 서로 대립된 것에 이제 희생인데, 국면을 바꾼 건데, 그러니까 이 사색 당파가 이념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단순히 처음에는 거주지 뭐 이렇게 했다 하지만 사실은 그 사색이라는 게 결국은 이념이 있고, 이 노소로는 이건 여기서 이제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조선 왕조가 망할 때까지 살아남은 당파가 이제 노론 당파죠. 노론의 영수가 이제 송시열이고, 송시열은 뭡니까, 숙종 때 죽었지만은 이 노론의 일당 독재가